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지 511페이지 제2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있죠. 이게 이제 29회 시험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가끔 나오는 건 아주 가끔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나오고 30회 연달아 이렇게 2년 나왔어요. 작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3년 연속해서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독립화 문제로는. 그렇지만 또 좀 주의 있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빠져있는 내용들 처음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 그런 건데, 일단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요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또 예외가 있고 그런데 먼저 일단 요거부터 알아보세요. 국세징수금이라고 그래서 국세징수금 그러면 국세징수금 체납소금비예요. 체납소금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요. 체납소금비 1등이고요. 자, 체납소금비 그 다음에 1순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2순위가요. 2순위가 어떤 거냐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이제 3순위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요 담보가 없이도 얘네들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세금보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얘네들이 무조건 우선해요. 이게 국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를 보면 체납소금비가 1등이고요.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하는 건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요.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2020년 개정세법인데, 작년에는 이게 가산금이었어요. 근데 올해 국세에서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게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금을 한번 볼게요. 지방세 징수금은 체납소금비 1등, 2등이 지방세, 또 3등이요. 3순위가 가산금. 얘는 이제 지방세는 가산금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가산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또 역시 지방세 징수금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의 징수가 되는데, 다만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를 보면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체납소금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이에요.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산세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하여튼 국세나 지방세 징수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징수입니다. 이게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인데요.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는요, 세금은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같아요. 국세, 지방세는. 근데 다만, 그러면 세금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보세요. 조세 상호간의 우선 순서를 볼게요. 조세 상호간의 순위를 보면,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정답 질문이었는데요. 조세 상호간에는 먼저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담보 잡아놓은 조세,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상속 증여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상속은 빌딩 100억짜리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세는 세금 낼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연 단위로 세금을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지금 빌딩 100억짜리만 상속받고요. 돈이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몇 년 동안 내가 나눠낼게요. 상속세. 말로만 하면 뭐예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납세 담보라고 해서 담보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를 잡아놓고 국가가 이제 그 연부연납을 허용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에요. 조세 상호간에는.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예요. 압류 치고 들어가는 조세. 압류한 조세가 2등입니다. 조세 상호간에는. 그 다음에 3순위가 어떤 거냐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예요. 교부 청구한 조세.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국세지방세 순위가 같은데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냐.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 어떤 게 집행하기 쉬운지 생각해 보면 돼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것도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잖아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라니까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뭐라고요? 달라고 교부 청구한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체납재산을 공매, 경매에 넘겼어요.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고 1순위는요. 최고 1등은 공익비용이라고 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자, 이 재산이 매각이 돼서 강제집행 절차에 넘겨서 이것을 매각을 시켜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모두의 공통비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재산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 우리가 흔히 공익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1등이고 또는 체납처분비예요. 자, 얘네들이 무조건 1등입니다. 자,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순위는 어떤 거냐면 2순위는 소액 임차보증금이에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배워요.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지역 해가지고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배우잖아요. 그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얘네들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해요. 세금보다는 우선하는데 체납처분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서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여기 이제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근데 작년에도 역시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나오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요.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인데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 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에 따라서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생략했고요. 종합부동산세요. 주로 얘네들은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요.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서 당해세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순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법정기일이요.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이 법정기일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흔히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납세 고지서 발송일. 그랬을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자,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하고,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돼요. 저당권, 질권 등이 만약에 설정이 됐다. 자, 그러면 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사이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이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보다요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더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자,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은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면 국세지방세보다 있죠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요거는 국세지방세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세금이 더 우선해야 될 때,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에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무조건 2순위였어요. 자, 어떤 거냐면 월 임금이 100만 원인데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면 3개월 300만 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해요. 2순위. 근데 나머지 임금채권이요. 700만 원. 나머지 임금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피담보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기타 임금채권은. 근데 여기 보세요. 기타 임금채권은 이 피담보채권이 국세부지방세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동달아서 같이 우선해요. 근데 피담보채권이 만약에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얘도 또 동달아서 후순이에요. 그러면 알겠네. 기타 임금채권은 만약에 자,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같이 우선하고 후순이면 바로 뒤따라서 후순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볼까요?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여기 보세요.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체납소원비는 무조건 1등이에요. 2순위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든가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상가나 주택의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무조건 2위 그룹이에요. 3위는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물어보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여기 잘 보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이런 애들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던 후에 설정됐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떤 애들이 우선해요?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가 항상 우선입니다. 피담보채권보다. 그럴 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피담보채권이 4등, 그 다음에 5등 뒤따라서 기타 임금채권, 6위가 이제 국세지방세, 맨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에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자,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까 국세지방세가 4등,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5등, 그 다음에 6등이 기타 임금채권 뒤따라서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내용 처음에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 그래서 국세 징수금은 여기 봅니다. 국세 징수금 여기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체납소음비,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했는데 얘네들의 징수 순서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3등이 가산세고, 지방세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청구한 순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딱 알아둡니다. 특히 요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던 후에 설정됐던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알면 시험에서 물어봤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511페이지. 조세와 일반 채권의 우선순위, 그 그림을 보니까 체납소원비 또는 공익비용이 무조건 1등, 2순위가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채권 2순위, 3순위가 이제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가 상속증여세만 나와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 자,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 다른데 우리 교재는 무조건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하여튼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일반 채권 바로 뒤따라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냐 후에 설정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 딱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드린 대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의 우선순위 그래서 법정 기일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 그래서요. 자, 피담보 채권이 원래 우선하는데 다만 박스 안에 보니까 담보권 설정 시기가 조세 법정 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고, 그러니까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고, 만약에 법정 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조세가 더 우선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알아두세요. 양가로 2번 피담보 채권의 우선 제한 그래서요. 본문 보겠습니다. 조세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조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조세 가산금보다 우선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되면. 근데 다만 여기요, 이거 밑줄입니다. 당의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설정일조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피담보 채권을 우선해서 징수가 된다는 거. 얘네들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 담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512페이지 조세 불복제도인데요. 제3절 조세 불복제도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우리가 국가나 자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세 불복, 즉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제도 한번 보면 제가 그 표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국세 불복제도 그림을 보니까 청구는 다 어떻게 며칠 내에 하게 돼 있냐면 다 청구는 9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다 90일 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이의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기간만 30일이에요. 30일이고 나머지는 결정도 다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다 또 90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 팁의 국세 불복 절차 팁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청은 요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또 보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근데 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쪽 아래에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아래에 한번 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실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세 불복 절차 한번 볼게요. 불복 청구인은 먼저 이의신청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한테, 국세 같으면 관할 세무서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같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도 구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도. 자, 그리고 이제 또 안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청구는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전부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돼 있냐면 90일 내에 제기하게 돼 있어요. 90일 내에 딱. 90일 내에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날부터 전부 다 90일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90일로 청구기간은 다 90일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90일인데 60일 나오면 60일이 되는 경우가 조세 불복 절차 법령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0일의 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조세 불복 절차에서 조세 불복과 관련해서 60일의 기간이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그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60일 나오면 틀렸다. 다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임의적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이의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고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절 보세요. 한번 나왔던 것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라 바로 그냥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요, 이게 필수적이긴 한데, 중복 청구가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중복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이 중복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요.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를 또 보시면, 이 불복하는 청구에는요, 바로 그냥 이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국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방세는요, 이 지방세는 바로 이렇게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지방세만 그래요. 국세는 안 되는데 바로 제기하는 게, 지방세는 되는데 국세는 안 됩니다. 바로 그냥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야 돼요. 근데 지방세는 바로 그냥 이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정답 질문으로 작년에 이게 물어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512페이지 중간에 팁의 불복 절차 있잖아요. 불복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자, 그러니까 밑줄이요.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신청할 수 없음, 밑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계속 밑줄이요.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반면 여기 밑줄이요. 동그라미 3번 번호 달아놓고 지방세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꼭 알아둡니다. 이 신청은 임의적인 거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청서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라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을 거쳐야 되는데 원래 국세는, 근데 지방세는 바로 이렇게 불복청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이 지방세는 가능하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둡니다. 밑줄 짝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그 다음에 청구 기간과 결정 기간을 보면, 자, 이런 조세관에서 부당한 청구를 있음을 안 날로부터, 자, 다 청구 기간을 보면 국세 90일이에요. 지방세는 결정기간도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청구받고 결정하는 기간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90일이고, 청구도 90일, 결정도 90일이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국세가 30일이고, 지방세는 이것도 90일이에요. 지방세는 다 90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팁에 나오다시피 이의 신청의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항변이 있는 경우는 60일 내에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이 결정 기간에 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지만 일단은 요건 좀 깊은 내용이라 60일 나오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단 틀렸다고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513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특히 잘 알아두시면 되고, 지방세 불복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동네에서 아직 안 나온 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거 중복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중복 청구 안 된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513페이지 봅니다. 지방세 불복제도. 그래서요, 지방세는 전부 다 90일이에요. 기간. 청구 기간도 결정 기간도 다 9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 그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 효력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시 집행부정지라는 거 뭐냐면, 자, 이의신청이나 이런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행에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집행을 효력을 만약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 끌기 위해서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전부 다 그냥 이의 제기하고 뭐하고 시간 질질 끌 거 아니야,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끄는 걸 막기 위해서 이의 신청, 심사 중, 심판 청구 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단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 공매 처분의 보류기한은 30일 내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어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이 신청 등을 제기하면은 공매 처분을 며칠까지요? 30일까지는 보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한번 봅니다. 뭐 우리가 일일이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 송달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방법이 있다는 거. 공송달,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널리 알리는 우리가 관보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또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송달할 수 있다는 것들 한번 보시고, 유치송달이라는 거 말씀 아까 드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하면 그냥 거기다 놓고 올 수 있다는 게 유치송달입니다. 거기다 놓고 올 수 있다, 유치송달.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송달의 사유 아까 나왔었어요, 그죠?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럴 때 공송달할 수 있다는 것들 봤고, 이 514페이지가 아까 없었어요. 동그라미 2번 공송달의 방법이요.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라든가 지자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송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다 봤고, 이제 우리가요 자, 어떤 걸 보냐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집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